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모의고사 끝나고 선생님들 시험 보러 들어가셔서 이제 2차 개강할 때까지 아이고 시간이 길구나 이렇게 기나 하고 생각했는데 시험 보시냐고 너무 힘드셨죠. 참 시험 문제가 아쉬운 것도 있고 그죠? 또 선생님들의 역량을 살펴보고자 했던 어떤 또 그 의도가 또 다분히 잘 드러난 문제도 있고 매년 문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는 어떤 좀 허탈감이라든지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쓴 답안지를 채점위원들 손으로 잘 넘기고 왔으니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좀 마음을 정돈하셔서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또 해야 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선생님들께서 막 2차 강의가 개강했으니까 그래 막 어떻게 해서는 또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잘 정돈하지 못한 채 막 급하게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선생님들 스스로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좀 다독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자라는 또 마음도 우리가 이제 모두 합격 선에 걸려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높은 점수를 합격했을 수도 있고 뭐 경우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차까지도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진 않아요. 딱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선생님이 2차에서는 높은 고득점을 또 획득해서 또 높은 등수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럼에도 마음을 잘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 2차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이렇게 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 선생님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깐 멈춰서 자신이 돌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기다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용복 그 선생님 말씀이세요. 공부라는 건 영혼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 막 급한 마음에 나선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나의 어떤 전문성으로 이렇게 뒷받침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와 또 나의 내면의 성장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1차 시험 본 걸 계기로 조금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꼭 갖고 2차 반 수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4주간 어떤 걸 해야 하는지를 또 봐야 되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또 즐겁게 2차 강의를 이제 선생님들 수강하시면서 시험 볼 수 있는 준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17일입니다. 그죠? 첫 개강일이에요. 사실 4주 과정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항상 2차 반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해야 될 건 많은데 참 버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1차는 우리가 막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좀 할 수 있다면 2차는 사실 단기간에 많은 걸 쏟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4주간 이제 진행되는데 우리 직강반 라이브 반은 오늘 그죠? 같이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이제 강의 시간이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다 그 다음 날 목요일 6시에 강의가 업로드 되니까 금요일을 이제 수강일로 잡거나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되죠. 또 2차 반 계획도요. 강의 교재는 프린트물이고 우리가 프린트물이 매주 좀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원에서 또 자료를 주니까 이제 걱정이 없지만 라이브 반과 인강 반 선생님들은 출력을 또 하셔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전날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강의가 업로드 되는데 화요일 전날이 아니고 그 전전날이군요. 강의 영상 올라가는 그 전전 화요일 날 한 18시 정도에는 자료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양이 많으니까 출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은 이제 면접과 그다음 수업 실현 그리고 가정안 작성 이렇게 해서 이제 다뤄지고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보면 크게 면접 시험과 그다음 수업 실현 능력을 보기 위한 시험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실현과 더불어서 과정안 작성이 있는 시도가 7개 시도가 있습니다. 7개 시도에서는 이제 교사학습 과정안을 60분 동안 1시간 동안 쓰는 시험도 과목으로 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줄기는 면접과 수업 실현이에요. 근데 이제 수업 실현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활동 유형별 뭐 동극, 이야기 나누기, 뭐 요리 이런 식의 활동 유형을 잘 이제 숙지해서 시험을 보러 들어갔으면 됐었는데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 놀이와
활동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활동도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끌 수 있어야 하고 또 유아들이 하는 놀이도 잘 읽어내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없는데 놀이를 어떻게 읽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상황을 설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를 가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보면 이제 뭐 경기도는 뭐 매년 그래왔고 이제 놀이 지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겠다는 의도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놀이 실현 수업 실현 영역 안에서도 놀이 지원과 활동 유형별 지도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정안 작성은 매번 활동 유형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업 실현 지도 사례 영상이 또 제공이 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사례 운영반 선생님들은 어제 사전 모임을 잠깐 가졌는데 이제 사례 운영반 선생님들과 제가 이제 수업하고 피드백한 내용을 녹화를 해서 매주 월요일 날 거기 두 번째 그 표 두 번째 칸을 보면 수업 사례 영상 우리가 월요일 날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도 라이브반 선생님들도 인강반 선생님들도 모두 다 월요일 18시에 사례 영상이 3개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월요일 저녁에 들으셔도 좋고 화요일 날 이제 또 시간을 잡으셔서 들으셔도 좋죠. 그래서 한 개당 한 40분 정도의 그 시간 정도 이제 촬영이 될 것 같아요. 수업 실현할 때 15분 그리고 제가 이제 피드백하는 내용까지를 더하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이 3개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영상을 듣고 또 내 걸로 공부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한 3시간 30분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4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별도의 2차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주 강의를 참고하셔서 이제 합격한 이후 공부를 또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될 부분이고요. 사례 운영반 선생님들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지도 어제 우리 하기로 한 거 안내해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그 경기도가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단 토의 면접 그 시험 자체를 이제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물론 집단 토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제도이긴 하나 이 감염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판단에 지금 집단 토의 강의를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2차 시험 공지가 날 텐데 그때 집단 토의 과목이 들어가게 되면 작년에 저희가 집단 토의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무료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학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12월 15일에 합격자 발표죠.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 수강한 선생님들 중에 1차 합격을 한 선생님들은 이제 추후에 신청하는 그 과정을 밟아서 강의를 제공해 드리면 그걸 좀 참고하셔서 집단 토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15일 날 발표 나는 걸 봐서 학원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주차별 강의 일정 좀 볼게요. 일단 머릿속에 면접하고 활동해야 하고 놀이해야 되는구나 정도 틀은 잡고 그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진행 방식을 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2차 시험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면접은 대기실에 있다가 구상실로 갔다가 평가실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면접 문제 다루고요. 이제 활동도 지금 보면 동국과 동시가 이번 주로 되어 있죠. 동국과 동시를 또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하나하나씩 수업 영상을 좀 샘플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 지원과 관련된 이제 사례를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이제 진행할 일정인데요. 선생님도 그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일단 면접은 다 들어가 있죠. 첫 시간은 항상 면접. 그다음 두 번째가 활동으로 넘어가는데 활동은 이제 매주 좀 다루는 게 달라지죠. 1주차에 동국 동시 했으니까 2주차에는 이야기 나누기 음악 미술을 하겠다는 것이고 3주차는 또 활동 부분이 신체 활동과 과학 요리로 바뀌죠. 그리고 4주차가 되면 게임, 캠페인 활동, 재난 대비 훈련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학습 이런 것들로 이제 유형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 시간이 지금 다 1, 2, 3, 4주차가 다 놀이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이 지원은 매주 한 가지씩 사례를 이렇게 같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좀 선생님들이 감을 익히셔서 실제로 내가 이제
지원하는 능력을 또 기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1, 2, 3주 차에는 수업 사례 영상이 제공된다는 거죠. 4주 차는 영상이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1, 2, 3주 차에 제공되는 수업 그 사례랑 피드백 영상 세 가지를 보면 일단 뭐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적어놨고요. 두 번째 주제나 혹은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주로 매주 나가는 수업 실현 과제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 2, 3주 차에는 수업 실현 과제가 선생님들께 제공이 될 텐데, 그럼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자료 자체의 문제랑 답을 이제 일주일에 한 30문항 정도 내외로 구상형, 득답형 이제 혼합해서 한 30문항 정도 내외로 면접 자료 자체에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연습하셔야 하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매주 다루는 유형에 따른 그 연습용 과제가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자료를 보시면 수업 실현 과제가 나갔을 텐데 거기 보면 동극 하나, 동시 하나, 자유놀이를 하나 이제 숙제로 선생님들이 해볼 수 있도록 아마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의 수업 실현 과제가 매주 이제 나갈 텐데 그 과제에 대한 이제 수업 준비를 해서 영상 찍고 피드백한 것을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혹시 과제로 나갔는데 영상이 안 올라갔다면 그 다음 주에 강의 자료에 그 내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담아드릴 그런 일정이니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 사례가 아니고 피드백에 초점을 둔 그 학습 지원용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한번 넘겨서 우리가 그럼 면접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면 일단 면접 기존에 나왔던 그 면접 기출 문제를 좀 먼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평가원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생님들 이제 처음 준비한 선생님들은 평가원 지역이 뭐지 하고 또 의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그거 먼저 좀 이해해 볼까요? 다음 장 보시면 시도교육청별로 시험을 우리 자체적으로 내겠다라는 지역도 있고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주는 문제를 이용하겠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면 제가 3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경기, 서울, 인천, 세종, 충북, 강원, 대구, 광주는 자체 출제를 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출제위원을 선별해서 이들이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서울도 그렇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떤 전국 공통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출제위원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제를 내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수업 실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자체 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해 나와 있는 수업 그 현장 지원용 장학 자료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것을 잘 또 유념해 보면 이제 또 출제될 확률이 높을 여지가 있죠. 그런 어떤 장학 자료를 발간하고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서울은 서울에서 면접 문제를 자체적으로 출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서울시 교육의 어떤 중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확률이 높죠.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자체 출제 지역 을 응시한 선생님들은 그 시도교육청의 시책이라든지 유아교육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해 두시고 하고 있는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우리 그 나와 있는 사쪽에 나와 있는 대전,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제주 이 지역은 평가원 출제 기간이 평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통으로 낸 문제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역색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출제 시험 보는 것도 면접과 그 교사학습 가정안, 그다음 수업 실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우리 아래쪽에 지금 가정안이 없는 지역도 있죠. 어디서부터 없나요? 전남부터 없네요. 전남, 전북, 충남, 제주는 교사학습 가정안 시험이 없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가정안도 평가원에서 출제한 것을 이용해서 시험 보겠다라는 것이 되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응시한 지역에서 어느 기관에서 출제를 하는지와 그다음 과목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럼 나는 자체 출제에
하는 지역이구나, 나는 평가원 지역이구나, 이걸 좀 이해해 두시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룰 내용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평가원이 그 평가원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 문제를 이제 2017년부터 2021년 작년 나온 기출문제까지 이제 5개년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정시, 추시 이렇게 시험이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총 6회에 대한 어떤 그 기출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출제한 면접 문제를 이제 다루는데, 1주차에는 2017, 2018 기출 문제를 평가원, 서울, 경기, 인천 걸 다루겠다는 거고요. 2주차에는 2019년도의 추시 정시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고, 3주차에는 2020년도에 나온 그 2020학년도를 시험 본 그 면접 문제와 면접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연습 문제 그랬어요. 이 연습 문제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출제한 문제와 이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대비할 수 있는 예상 문제가 되는 거죠. 4주차도 2021학년도 면접 기출 문제랑 연습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매주 이 문제로 제공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문항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30문항 사실 이 문제 선생님들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답을. 근데 우리 항상 모든 1차도 그렇고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일단 내용을 숙지해서 이것이 내 것으로 녹여줘야 돼요. 그죠? 내면화돼서 나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나의 견해가 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들이 좀, 지식을 좀 쌓고, 나의 어떤 그 좀 견해를 좀 확고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와 답은 이제 매주 나가는 부분을 좀 암기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와, 30문제 이거 다 외우고 하려면 참 버겁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표 나기 전에 4주차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건 합격 후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좀 빼놓는 것도 방법이 돼요. 너무 많이 소화하기 힘든 양을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2차 시험일까지의 그런 일정을 감안하셔서 접근할 수 있는 양만큼 접근하시고, 강의에서도 문제를 다 같이 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문제 정도만 같이 하고요. 그 외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공부용으로 제가 나눠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선생님들이 좀 우리가 지금 면접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이 사회 동향이라든지 교육에 어떤 좀 지금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정말 처음 들어본 신조어들이 그저 넘쳐나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는 대화가 하기 힘든 어떤 또 그런 또 문제를 직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주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뭐 코로나 블루나 뭐 미래 교육과 관련된 거, 마을 교육 공동체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그 초중등 교육과정, 그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마을 교과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마을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실천함으로써 이 교과를 이수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해서 마을교과 이렇게 이름을 또 가칭을 붙여놓고 하던데, 마을과 함께하는 어떤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것도 요즘 가장 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난민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 우리 지금 환경 위기,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교사의 브이로그 활동, 요즘 교사 유튜버들 참 많습니다, 그죠? 이런 활동들에 대한 또 선생님들의 견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갓생, 우리 선생님 갓생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갓생이라든지 뭐 노마드, 포모족, 알파 세대 이런 어떤 용어들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당장 현장에 가셔서 만나야 될 아이들이 알파 세대래요. 알파 세대가 뭐야? 어떤 특징이 있어? 이해를 해 두어야, 그죠?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다루겠지만,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친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떤 그 유전인자 자체에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그런 또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지금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지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세대를 또 알파 세대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교육은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등등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와 이게 교육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좀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매주 조금씩 나눠서, 오늘은 아마 원격 교육 부분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부분하고, 난민에 대한 것과 브이로그가 아마 나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좀 다루는 걸로 4주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능력 평가 부분 좀 내려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능력 평가하면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활동도 내가 다 섭렵해야 하고, 또 하나는 놀이 지원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둘로 그죠? 구분돼야 되는데 지금 유형을 좀 정리해 봤더니 동국동시 이야기 나누기 음악도 보면 말이 음악이지 그 안에는 새노래 지도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악기 그죠? 연주하는 것도 지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음악 감상도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꾸미는 이런 제작 창의적인 표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미술 활동 제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감상 명화 감상 활동도 이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유놀이는 빼놓고요. 그 옆으로 가면 신체 부분도 이제 체육 활동인데 우리가 신체 활동과 창의적 신체 표현으로 나눌 수 있죠. 신체 활동은 말 그대로 기능적인 뭐 기초 체력이라든지 또 갑자기 심폐지구력이 확 올라오고 그러죠. 어떤 기본 동작 기술을 좀 발달시키는 데 집중하는 그 갤러유가 이야기하는 뭐가 돼요? 움직임을 통한 위한 학습, 움직임을 위한 학습. 갤러유가 웬 말이냐. 그런데도 1차 공부가 전혀 선생님들한테 의미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걸 모두 다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신체 활동입니다. 움직임을 위한 학습이 되죠. 그 다음에 창의적 신체 표현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움직임을 통한 학습이네요. 그죠? 갤러유에 따르면. 이렇게 둘로 또 나눠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학 활동 그리고 요리 활동 이제 대표적인 과학 활동으로 우리가 요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말 그대로 물리죠. 우리 아이들 뭐 움직임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고 경사로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어야 돼서 과학 활동 별도로 다루고 이제 요리 활동도 또 이제 다른 영역으로 담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입니다. 주로 편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게임. 그리고 캠페인이나 재난 대비 훈련 이런 거 우리 아까 현장 학습 견학 가는 거 이런 내용 다루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놀이 그다음 옆에 보면 바깥 활동하고 되어 있는데 이 바깥 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사실 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산책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돌아보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또 바깥 놀이도 어떻게 보면 그죠? 또 포함시킬 수 있고 막 이러긴 하는데 자유놀이와 함께 교실에서 일어나는 놀이 그리고 바깥에서 하는 어떤 모래놀이 뭐 이런 것들도 좀 수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 가지를 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고요. 주로 한두 편 정도씩 이제 다루고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고루 이제 다뤄볼 수 있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준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이 수업 능력 평가 시험 대비하려면 일단 이 다양한 활동 유형에 따른 수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015 그 교사용 지도서인가요? 유치원 지도서를 보셔야 돼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그 지도서가 아마 생활 주제별로 이렇게 그죠 나가 있는데 그 지도서를 선생님들이 좀 5세용 정도를 이제 구비하셔서 유치원과 나 부분, 그럼 우리 가족 부분, 뭐 우리 동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활동 유형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는데 하나하나 다 다뤄볼 수는 없어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를 숙지하고 난 다음에 한두 개 정도 좀 입혀보는 용으로 그 지도서에서 선생님들이 좀 추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유놀이 대비는 우리 놀이 운영 사례집을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놀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선생님들 현장 지원 자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아이들의 놀이 상황이 담긴 사례들이 그죠? 수두룩해요. 그것과 함께 교사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꼼꼼히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아이들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펼칠 수 있는 그 어떤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상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실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으시고 또 이때 교사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현장 지원 자료를 선생님들이 보시고 하루에 뭐 놀이 사례 3개씩은 나는 보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놀이 준비를 또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큰 흐름은 면접과 놀이 그리고 활동을 내가 이끌 수 있어야 되는구나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이거 하루 일과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2차도 선생님들 편안하게 아침 늦게까지 이렇게 쉬다가 하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빠듯하게 일과를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7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이제 크게 3덩이 정도 나눠지면 되죠. 면접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수업 실현 준비하는 시간. 수업 실현 안에서도 활동과 놀이를 분리시켜서 이끌어 나가시면 되고, 과정안 있는 시험 과목으로 과정안이 있으면 과정안도 하나를 또 이제 해서 4등분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몇 등분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이제 구분해 놓으시고, 아침 7시부터 뭐 오후 2시까지 6시간은 면접이야.
그럼 그 시간 동안 이제 면접 공부를 하는 거예요. 면접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그 주에 나간 문제 풀고 답 구상해 보고 모범 답안 확인하고 대입해서 내 걸로 만드는 암기, 그리고 다시 또 표현해 보는 훈련. 그죠? 시연을 많이 해봐야 하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선생님들이 소화하셔야 하고, 거기에 또 매주 나가는 이 교육 사설들, 우리 아까 그 테마별로 좀 하기로 한 내용들을 또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카페에 보면 선생님들 뭐 교육 관련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하나씩은 뭐 미래 교육에 대한 뭐 EBS 영상을 하나 보겠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먼저 체계를 잡으셔서 영상 하나 볼 거야. 문제는 내가 하루에 10문제씩은 외울 거야.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어떤 사설은 5개는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뭐 표현해 볼 거야. 뭐 그리고 면접 연습하는 영상은 하루에 3개는 찍을 거야. 이런 등등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OT라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급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면접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 선생님들 지금 요거 챙기고 있죠? 하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 공부를 이제 오전 시간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선별해 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오후 뭐 예를 들면 2시부터 4시까지는 과정안 있는 시도는 과정안 쓸 거야. 그럼 그 과정안도 매주 우리 진행한 이 유형에 대한 과정안 하면 되죠. 이번 주는 동국동시니까 동국동시 과정안은 선생님들이 쓸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과정안 쓰는 시간을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뭐 4시부터 뭐 밤 10시까지는 수업 실험과 관련된 훈련을 할 건데, 그 중에 4시부터 6시가 놀이 지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난 자유놀이부터 먼저 볼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7시부터 뭐 10시 반까지는 활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큰 흐름이 그렇게 잡히면 되겠구나 참고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문구사에 가서, 요즘도 문구사에 가나요? 문방구에 가서 노트 2권 사세요. 하나는 면접용 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실현용 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면접도 우리가 문제를 다루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내비두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선생님들이 뭐 구상하시고 모범 답안까지를 보고 확인을 했다면, 아, 이 문제 안전과 관련된 거구나, 테마를 뽑으셔야 되죠. 그래서 내 면접 노트에 안전해서 옆에 화재 대피 훈련 시 잘못한 점, 그리고 바르게 어떻게 실행하기 위한 뭐 방안, 이게 만약에 문제, 오늘 내가 공부한 문제면 걔를 추출해 놓는 노트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 하나당 테마가 다 다를 텐데, 일단은 그 테마 하나하나를 뽑아놓고 나면, 예를 들면 교원들 간의 갈등이에요. 옆반 선생님과의 뭔가 문제 상황을 주고 이때 자신이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동료와의 갈등이라는 테마로 내가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한 1주, 2주 정도 공부하고 나면 같은 테마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연결하다 보면, 동료 교사와의 갈등 상황이 문제로 출제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답들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또 노하우가 생기게 되니까, 문제를 문제로 내비두면 안 되고 그 문제의 주요 어떤 그 주제를 뽑으셔서 내 면접 노트에 좀 이렇게 누가해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 또 오늘도 하겠지만 답변하는 방식도 좀 나름대로의 틀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문제점을 찾으래요. 그럼 이 사례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점 이후 해결 방안 순으로 나는 말할 거야. 해결 방안도 하나의 논지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도 말할 거야. 나름대로 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교사가 노력해야 되는 점은 A입니다. 논지 말하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노력 방안,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안, 어떤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굵은 어떤 논지를 뽑고 이유를 말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 2개는 말할 거야. 이런 식의 면접 답을 하기 위한 틀도 만들어져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면접 주제별로도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틀도 한번 내가 찾아보자라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노트에는 그런 어떤 면접 문제나 주제가 담겨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나의 아이디어를 좀 기록하셔야 하고요. 좀 수업 실현 노트도 마찬가지죠. 수업 실현 노트도 활동 유형별로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 선생님 주의 집중 전략 너무 재밌는데 해서 그 주의 집중 전략이 내게 될 수 있고요. 동기유발할 때 저런 발문을 하면 정말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겠는데, 그럼 발문이 또 내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아 좋다 저거 재미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노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가지 정도 선생님들 좀 준비하셔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때마다 아이디어들을 좀 누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장 좀 한번 넘겨볼까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아까 평가원 지역과 자체 출제 지역은 그죠 구분해 봤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 5쪽을 보면 그 전년도 2차 시행 계획을 좀 우리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우리 그 2차 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공고는 1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납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걸 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1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난 2차 시행 계획을 선생님들 응시한 지역 것을 다운받아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시도에서는 이런 식의 시험을 보는구나가 흐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각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전년도 시행 계획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선생님들 좀 쉽게 받으시게 우리 유치원 카페에도 제 임용 카페에도 그래서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지역 것을 다운받아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동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때 또 시행 계획을 합격한 선생님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죠. 좋습니다. 12월 15일이 합격자 발표죠. 네. 그리고 2차 시험일은 또 1월 12일 이렇게 있습니다. 12, 13 이틀 양일 동안 실시하죠. 그 밑에 나와 있는 2차 준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는 제가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각오로 지금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잘할 수 있어요. 1차 시험 결과요. 나 많이 틀린 것 같아. 하지만 사실 막상 채점돼서 나온 거 봐서 합격할 확률 높고요. 주관식 서술이 워낙 많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의 그 공정성이 제일 걱정은 사실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고요. 채점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채점을 할 것이고, 그 평가원이라는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어떤 시험 출제 기관에서 설마 그 채점 기준 자체를 틀리게 잡겠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신뢰를 갖고 우리가 이 시험을 봐야죠. 우리가 그 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공정성이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건 믿어야 하는 부분이고 시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또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OT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사실 바로 면접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좀 일정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갖지 않고 바로 심층 면접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